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2024년도도 그랬고 2025년도도 새해가 밝은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무한 사고를 둘러싸고 있는 언론들의 어떤 그 모습과 그다음에 지금 약간 기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책임을 몰고 가는 그런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에 무한 사고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무슨 뭐 추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야 추모를 하는 거지만 언론들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누군지 막 색출해내고 그렇잖아요. 뭐 인민재판하듯이 책임자가 누구라고 색출해내고 어떤 관련법이 지켜지지 않았고 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주 낱낱하게 그거를 막 분석해가지고 뭐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에 대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보수 쪽에 있다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놓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 무한공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민주당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급격스럽게 무한공항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국제공항으로 만들어내고 이것도 뭐 전남의회부터 시작해서 구의회가 됐거나 민주당원들이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다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지역에 무슨 뭐 보수 쪽에 있는 인사가 자리를 막 잡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그 둔덕의 문제 같은 경우도 업체가 이 지금 이제 무한공항뿐만 아니라 4개 정도의 공항을 전부 다 이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정확하게 입찰 공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이런 로컬라이저를 설치할 때는 부서지기 쉽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왜? 비용 아끼기 위해 가지고 부서지면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왜 도대체 이 로컬라이저에 대해 가지고 안전 점검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버드 스트라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국제공항으로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언론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참사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 추모가 먼저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제가 확신하는 것이 이번 사안이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 책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실 규명이 그게 위로다 이렇게 하면서 진실 규명하자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조종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기장의 잘못된 어떤 판단과 기장의 어떤 패닉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무한공항 자체의 문제점을 간과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기장 책임으로 모는 것이고 제주항공의 책임으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이틀도 어떤 식으로 잡는 거예요? 무한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주항공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연장선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사고가 났던 기종이 보잉 737-800인데 이거를 똑같이 몰았다라고 하는 기장님께서 이런 어떤 세태 그러니까 기장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지고 나서서 정확하게 이분께서 팩트 체크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난 여론이 죽어서 말이 없는 조종사에게 향하고 있다. 조종사의 랜딩은 나이스했고 콘크리트 벽을 세운 책임자부터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경각을 하는 그런 어떤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금 내용들을 반박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좀 다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이 7,000시간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해요. 이번에 사고가 난 기장 같은 경우는 6,700시간 했으니까 거의 두 분 전부 다 비슷한 시간을 했던 그런 기장님이시고요. 일단 제일 처음 문제가 됐던 게 랜딩 기어의 문제였습니다. 랜딩 기어가 왜 안 내려왔냐? 이거를 둘러싸고 이제 그 처음에 언론들 같은 경우도 약간 파일럿이 미숙해가지고 기장님께서 미숙해서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안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행기 사진이 이제 그 사고 났었을 때 당시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양쪽에서 화염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만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인 즉슨 이제 엔진이 한쪽
뿐만 아니라 다른 쪽 또한 두 개가 전부 다 마팅이 같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두 개 엔진이 전부 다 마실 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양쪽 엔진이 전부 다 마팅이 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버튼 같은 걸 눌러가지고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엔진이 다 맛이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어 익스텐션이라 그래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갖다가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모 언론사가 한 15초에서 20초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지금 얘기에 따르면은 5분 이상 걸린다라는 거예요. 수동으로 이거를 한다라는 게. 근데 이제 이번에 비행기가 어땠습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2분도 채 걸리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반대로 가가지고 바로 이제 그 비상 착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2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에 그 말인즉슨 5분 가까이 되는 이 수동으로 익스텐션을 땡길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또 의문이었던 게 그거잖아요. 혼자서 기장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부기장이 같이 타는데 부기장한테 그러면 야 익스텐션 내려라. 그거 내리는 거 간단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그 뭐 전문가라는 사람도 나와서 그거 내리는 게 간단하니까 부기장한테 시켰으면 되는데 기장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엔진 두 개가 전부 다 나가게 된다면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랜딩 기어도 작동이 안 되는 건데 그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조종간 자체가 굉장히 빽빽해진대요. 이거를 이제 그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기 위해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뻑뻑해지기 때문에 잡아당기기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혼자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핸들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종간을 잡기 위해 가지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부기장도 그때는 같이 이거를 잡고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이 이거를 잡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기장이 기장한테 혼자 그냥 돌리고 계세요. 나는 익스텐션 5분 동안 땡기게 이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고 어라운드 북행을 해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에서 착륙을 했던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복행을 할 당시에 엔진이 이제 그 아마 처음에 착륙 시도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보시기에는 엔진이 하나만 맛이 갔을 거라고 기장이 판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복행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모두 엔진이 나갔다라는 걸 알게 됐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민간이나 이쪽으로도 그냥 완전히 박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래가지고 두 개가 모두 나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이 이제 그 조종관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부기장 통해가지고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고 어라운드 해가지고 바로 비상 착륙을 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바다로 왜 안 갔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게 이제 그 확률을 보니까 바다에 착륙해가지고 생존할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었을 때는 생존 확률이 80% 가까이나 된다는 겁니다. 올해 초반에 같은 경우 2024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동체 착륙을 시도했었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났던 그날도 마찬가지로 동체 착륙을 또 시도했던 경우가 있는데 전부 다 그때는 사망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 분이 보시기에 동체 착륙이 이번에는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기체의 손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어디 있다? 둔덕에 있다라는 게 이분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처리를 했지만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안공항의 둔덕, 이게 콘크리트 둔덕이라는 걸 이 조종사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이 정도의 콘크리트라고 하면 2m 정도 두께가 되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KTX가 와서 부딪혀도 이게 막 폭발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이게 지금 지어져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둔덕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콘크리트로 이거를 둔덕을 설치하는 곳은 없고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완전 그냥 범죄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공항들의 구조물을 전부 다 부수고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얘기인데 이분의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콘크리트로 왜 그런 식의 둔덕을 만들어놨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모 업체가 무안공항에 이 로컬라이저를 담당을 했어요. 이 업체에서 이거를 만들었고요. 충격적인 것은 이게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똑같은 업체가 여수공항에도 똑같이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청주, 포항, 경주 공항 또한 마찬가지로 무려 4개의 지금 공항에다가 로컬라이저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업체가 다 같은 업체입니다.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발주서를 보게 된다면 명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냐? 부서지기 쉽도록 설계를 해라라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겠다, 비용을 아끼겠다라는 목적으로 4개 공항을 갖다가 전부 다 둔덕을 지금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이 업체를 안 조집니까? 언론들은 지금 나서가지고 이 업체를 공개하고 이 업체가 누구랑 연관돼 있는지, 어떤 정치랑 연결이 돼 있는지 다 낱낱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둔덕 때문에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활주 길이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괜찮다. 둔덕이 그게 부셔졌다라고 한다면 쭉 가가지고 어차피 뒤는 공터기 때문에 쭉 가가지고 그냥 속도가 줄어가지고 멈출 수 있었을 것인데 둔덕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 업체 공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과 어떤 군 의원과 어떤 시의원과 연관이 돼 있는지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낱낱이 이 업체와 관련돼 있는 정치인들을 밝혀가지고 조져야 됩니다. 그 인간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기장이 무슨 뭐 잘못해가지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주공항이 뭔가 제주항공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사고가 발생하시다. 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 건 둔덕 이거 만든 업체 어디냐 공개하고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 있는 정치인 누구냐 공개해야 되는데 100%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이랑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